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0, 31일 국내 경기,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T 대 서울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 12월 27일 모비스 원정 경기에서 75대 78 승리를 거두며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아이제아 힉스가 20.8리바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데릭 윌리엄스가 17점, 박준영이 12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KT는 26경기에서 12승 14패를 기록,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다. KT의 두터운 선수층을 생각했을 때 올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하윤기, 문정현, 문성곤, 박준영 등 코어 라인도 강력하며 윌리엄스, 힉스, 카굴랑한 외인 3인방의 기량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직전 경기서 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어서 삼성은 12월 28일 DB 원정 경기에서 81대 67 패배를 당하며 4연패에 빠졌다. 이원석이 12점 11리바 더블더블을 달성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다. 삼성은 25경기에서 9승 16패를 기록, 5할 승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근 몇 년간 처참했던 삼성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올 시즌은 그나마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위권 팀들과의 전력차는 뚜렷하다. 게다가 최근 4연패를 당하며 팀 사기와 분위기도 한껏 떨어진 상태다. 니콜슨이 1옵션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으나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은 분명 아쉽다. 아무리 용병 의존도가 큰 KBL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동반되어야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를 비롯해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 모두 KT가 우세하다. 홈코트 이점을 갖는 쪽도 KT이며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한 만큼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현 시점에서 4연패 삼성이 내세울 만한 점은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 KT가 삼성을 제물 삼아 오랜만에 기분 좋은 연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OK저축은행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K저축은행은 12월 26일 삼성화재 원정 경기에서 3대2 패배를 당하며 2연패에 빠졌다. 차지환이 20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OK저축은행은 17경기에서 8승 9패를 기록,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다. 성적 자체는 비교적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최근 2연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11연패에 빠져있던 삼성화재의 연패 탈출 제물이 되었기에 1패 이상의 타격이 있었다. 디미트로프가 주포로서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차지환과 전광인을 필두로 한 국내 뎁스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얼마나 빠르게 분위기를 추스르냐가 관건이다. 이어서 한국전력은 12월 27일 현대캐피탈과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베논이 29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박승수가 12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한국전력은 17경기에서 10승 7패를 기록, 5할 승률을 웃돌고 있다. 물론 한국전력이 우승권 전력을 가진 팀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정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임에는 틀림없으며 최근 2연승 포함 4경기에서만 3승을 쓸어담는 등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한국전력이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두 팀의 전력차는 크게 나지 않는다. 다만 올 시즌 성적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한국전력이 우세하며 결정적으로 최근 폼에 있어서 한국전력이 OK저축은행을 압도한다. 올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도 한국전력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상승 기류에 올라탄 한국전력이 보다 탄탄한 조직력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OK저축은행을 제압할 것이다. 이번 경기 한국전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페퍼저축은행 대 GS칼텍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은 12월 26일 도로공사 원정 경기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며 9연패에 빠졌다. 주포 조이가 13점을 올리는 데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페퍼저축은행은 17경기에서 6승 11패를 기록, 처참한 성적으로 암울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시즌 초반 반짝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시즌을 거듭할수록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직전 경기 패배로 어느덧 연패 숫자는 9까지 늘었다. 홀로 분투하던 주포 조이도 직전 경기에서는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 선수들의 활약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이어서 GS칼텍스는 12월 27일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다. 지젤 실바가 45점을 올리며 원맨쇼를 펼쳤고 레이나 도코쿠가 21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GS칼텍스는 17경기에서 8승 9패를 기록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다. 리그 최고 용병 실바가 연일 맹활약하고 아시아 쿼터 레이나도 거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다. 젊은 선수들의 포텐은 충만하다. 허나 뎁스 퀄리티는 분명 떨어진다. 아무리 용병 의존도가 높은 V리그라 할지라도 결국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동반되어야 상위권 경쟁을 펼칠 수 있다. 두 팀의 전력 차는 크게 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 최근 폼에 있어서는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보다 우세하다. 리그 최고 용병 실바를 앞세운 GS칼텍스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GS칼텍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우간다 대 나이지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간다는 폴 피트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줬으나 공격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벼랑 끝에 섰다. 우간다가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하여 승점 4점을 만든 뒤 다른 조 3위들과 성적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테랑 미드필더 칼리드 아우초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고 나이지리아의 공세를 끊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는다. 우간다는 나이지리아가 로테이션을 가동해 조직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세트피스나 기습적인 역습으로 이변을 연출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나이지리아는 에릭 첼레 감독 체제에서 2연승을 달리며 우승 후보다운 파괴력을 과시했다. 이미 16강 진출과 조 1위가 유력한 상황이기에 빅터 오시멘, 아데몰라 루크만 등 핵심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는 대규모 로테이션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1.5군도 웬만한 팀들의 1군보다 강하다. 나이지리아는 무리하지 않고 체력을 안배하면서도 개인 기량을 앞세워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기부여만 보면 우간다가 훨씬 강하지만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우간다보다 우세하다. 나이지리아는 벤치 멤버들이 나와도 유럽 빅리그 주전급 선수들이다.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우간다가 수비적으로 버티다가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나이지리아의 개인 기량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나이지리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탄자니아 대 튀니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탄자니아는 미구엘 가몬디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끈끈함으로 버티고 있다. 나이지리아에게 패했지만 우간다와 비기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탄자니아가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승리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캡틴인 은바와나 사마타의 한방이 절실하다. 전성기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그의 경험과 결정력은 큰 경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윙어 사이먼 무스바의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는 튀니지의 단단한 측면 수비를 흔들 핵심 무기다. 탄자니아는 수비를 두텁게 하고 역습을 노리다가 후반전 승부수를 띄우는 전략으로 나설 것이다. 이어서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특유의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1승 1패를 기록 중이라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 유력하지만 확실한 2위 수성을 위해 승리를 노릴 것이다. 튀니지의 심장은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앨리스 스킬이다. 그가 중원에서 보여주는 커팅 능력과 경기 조율은 튀니지 전술의 핵심이다. 수비의 핵몽타사르 탈비가 버티는 백라인 역시 견고하다. 튀니지는 급할 것이 없으므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탄자니아의 체력을 소진시킨 뒤 정교한 지공으로 득점을 노리는 질식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국제 무대 경험에서 튀니지가 한 수 위에 있다. 탄자니아가 투지를 앞세워 저항하겠지만 스키리가 버티는 튀니지의 중원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튀니지는 무리하게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다. 탄자니아의 공격이 튀니지의 수비벽에 막혀 고전하다가 튀니지가 세트피스나 역습 한 방으로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튀니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베냉 대 세네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냉은 산전수전 다 겪은 명장 게르노 로르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구축했다. 강호들을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늪축구가 최대 강점인가. 베냉의 전략은 명확하다. 최소한 비겨서 승점 4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격의 핵심은 장신 스트라이커 스티브 무니에다. 그의 압도적인 공중볼 장악 능력은 세네갈의 장신 수비진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무기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니에의 머리를 노리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루트가 베냉의 득점 공식이다. 또한
미드필더 주니오르 올라이탄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네갈의 중원과 싸워줘야 한다. 베냉은 두 줄 수비를 세우고 철저하게 잠근 뒤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강의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 중 하나다. 1승 1무를 기록 중이라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 확정되지만 조 2위로 밀려날 경우 16강 대진이 험난해질 수 있어 1위를 목표로 할 것이다. 다만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격진에서는 니콜라 잭슨이 선발로 나와 득점포를 가동하려 할 것이며 정신적 지주 사디오 마네는 상황에 따라 조커로 투입되거나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파페 마타르 사르와 라민 카마라가 버티는 중원은 기동력과 기술 모두 베냉을 압도한다. 수비의 핵 칼리드 쿨리발리가 무니에를 봉쇄한다면 세네갈은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내며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체급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세네갈은 로테이션 멤버들이 나와도 베냉의 주전보다 강하다. 물론 베냉이 작정하고 템백으로 나온다면 세네갈도 뚫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베냉은 승점 한 점이 절실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네갈의 강력한 공격진을 베냉이 90분 내내 제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끝내 세네갈이 클린시트를 작성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세네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츠와나 대 콩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츠와나는 끈질긴 수비로 이변을 노렸으나 메이저 대회의 벽을 실감하며 2연패를 당했다. 현실적으로 16강 진출은 매우 어렵지만 이번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같은 시각 베냉이 세네갈에 대패한다면 승점 3점 동률을 만들어 골 득실을 따져볼 수 있는 기적의 시나리오가 남아있기는 하다. 보츠와나의 핵심은 수비의 핵 타타야온의 디트로코에다. 캡틴인 그가 DR 콩고의 막강한 공격진을 상대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보츠와나는 수비적으로 내려앉기보다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라인을 올려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며 역사적인 승점을 따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콩고는 세바스티앙 드사브르 감독의 지도 아래 강력한 피지컬과 기술이 조화된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승점 4점을 확보해 16강행은 유력하지만 조 2위로 올라갈 경우 대진이 험난해질 수 있어 조 1위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베테랑 샹셀 은벤바가 수비를 지휘하며 중원의 사무엘 무투사미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를 장악할 것이다. 공격은 사무엘 에센데와 세드릭 바캄부가 이끈다. 콩고는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 승리를 거둔 뒤 세네갈의 경기 결과에 따라 조 1위를 확정짓는 시나리오를 그릴 것이다. 체급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보츠와나가 투지를 불태우겠지만 콩고 선수들의 피지컬과 개인 기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콩고는 조 1위를 위해 골 득실 관리가 필요하므로 자비 없는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보츠와나의 수비 조직력이 초반에 무너진다면 콩고의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도 충분하다. 끝내 콩고가 클린시트를 작성하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콩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